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6월 2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면의 해상도를 조금은 조절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 코스피는 결국은 다시 한번 빨간불로 돌려세웠고 3100포인트 더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3%로 오늘은 소폭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었고 또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모두 제외했다면 그렇게 썩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고요. 또 코스닥도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파란불이 더 많이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어제는 또 많은 순매수가 있었지만 그 전날에는 또 많은 순매도가 있었죠. 때문에 최근의 수급은 하루 걸려서 계속 바뀌는 것 같고 3000포인트가 넘은 시점에서 기관과 외국인도 특정한 방향을 잡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종가가 6만 1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310억 정도, 그렇게 많은 순매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관은 1200억 정도, 생각보다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네이버, 이 종목은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5천억가량의 순매도가 있었다면 오늘은 15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기관 쪽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IG넥스원, 현대차, 현대일렉트릭, SK하이닉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한국전력, 네이버, 현대건설,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1.4% 급등이 나왔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1.1%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1.2%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반도체는 무려 3.7%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 거의 시장의 연초 직전 고점까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특히 반도체는 직전 고점과 맞닿았습니다. 또 나스닥도 19,900포인트, 사실상 여기서 1, 2%만 더 오른다고 하면 미국 증시도 역사상 신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국내 시장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어제도 한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 2만 포인트를 넘어섰고 그 이상 신고가를 경신한다면 국내 시장이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으로 관심과 수급은 조금 쏠릴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은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제 미국 시장의 급등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대만 증시도 1%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일본 증시는 강보합이죠. 그리고 중국 증시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선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어제 한 차례 시장에 강한 상승이 나와서인지 오늘은 약간은 부담스러운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오전장에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죠. 그래도 3084포인트를 저점으로 찍고 나서 더 이상 크게 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시장의 분봉상의 차트의 흐름을 볼 때 그때는 거래량 차트보다는 여기 분봉 차트 있죠? 이걸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 일봉상으로 볼 때 그때는 우측을 클릭하고 지표 추가 있죠? 여기에 거래대금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럼 한 가지 나올 거예요. 또 적용을 눌러보면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측을 클릭하면 지표 추가가 있죠. 자, 그런데 분봉상에는 우리가 거래대금을 활용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더라도 이 거래대금은 일봉상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 분봉이 있죠. 이거는 제가 직접 입력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댓글에 분봉상의 거래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식을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측을 다시 한번 클릭하고 수식 관리자 있죠? 이걸 클릭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이 뜰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 편하게 거래대금, 분봉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또 수식 이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수식 보이죠? 이거는 제가 영상 댓글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붙여넣고 수식 검증을 누른 다음에 작업 저장을 누르면 분봉상의 거래대금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분봉뿐만 아니라 일봉상의 차트를 볼 때도 거래대금을 보는 것을 더 선호하거든요. 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 예시로 카카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21년 5월쯤이었죠. 자, 이때 4월 중순 나오고 그리고 6월 말쯤에 그때 거래량이 두 번 크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얼핏 봐서는 거래량이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하지만 거래대금으로 비교해보면 6월 거래대금이 훨씬 많이 발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월도 마찬가지예요. 1월, 4월, 6월 이렇게 비교하면 거래량이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으로 보면 점점 거래대금이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차트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거래량보다는 일봉이든 분봉이든 거래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코스피가 3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주도주가 SK 하이닉스인가? 이런 취지의 영상 썸네일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는데 주도주가 살짝 바뀌려나? 오늘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물론 하이닉스는 고점에서 조금 빠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3% 급등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강하다고 생각했던 업종들, 최근 흐름이 아닌 과거부터예요. 조금은 길게 봤을 때는 조선, 방산, 원전 이 세 가지가 거의 주도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전 관련주를 보면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고점에서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죠. 물론 차트만 본다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우수한 차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약보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원전 관련주가 조금은 파란불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수급을 보더라도 이번 달 중순부터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조금씩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전 관련주가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주도주가 있다고 해서 그게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것이고, 또 한 달, 두 달, 1년 뒤에도 계속 주도주가 될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그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원전 관련주가 주도주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촬영 시점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0.1%인데 이 종목은 4% 빠지고 있고, 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최근에 나왔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박스권 매물대를 벗겨내고 전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5,8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또 오늘은 크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6월 17일 하루 이때 크게 들어왔었고, 그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21선도 깨졌습니다. 아울러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3% 빠지고 있고, 역시 수급이 최근에 그렇게 좋진 않죠. 그리고 LIG 넥선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조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선, 방산, 원전 추세가 꺾였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사실 고점에서 많이 밀리긴 했지만 반도체 관련주가 오전장에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61,000원을 돌파했었고 하이닉스는 무려 30만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만약에 중동발 리스크가 여기서 끝나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것도 며칠 내에 봉합이 된다? 라고 한다면 방산주와 조선주에 대해서는 약간은 관심이 식을 수도 있겠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주도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또 2차전지의 주가 흐름, 그런 흐름들을 모두 보셨을 거예요. 언젠가는 주도주도 꺾이는 날이 올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계속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정말로 3100포인트를 돌파해서 3500, 또 그 이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의 반도체 관련주가 여전히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버텨서 그렇지 이 두 종목이 아니었다면 코스피도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 대비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 그동안은 뭐 방산이라든지 또는 조선, 그리고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었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거래대금 1, 2위로 올라섰고, 또 밑에 제주반도체까지 반도체 관련주가 세 종목이나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있죠. 이 종목은 사실상 올라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빠질 만한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점은 우리가 실적이나 레거시 반도체 가격을 통해서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방 지지라인에 이제 잡혀 있으니까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깊이는 깊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어떤 호재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 크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크기, 그게 훨씬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실적 시즌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스타트를 끊을 것인데, 내일 새벽인가요?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베이스를 통해서 당분간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또 삼성전자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원래였다면 6, 7월이었습니다. 그쯤에 엔비디아의 HBM3 퀄테스트 통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늦춰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저는 이미 늦어진 김에 6, 7월도 이제 중순이잖아요.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점수를 부여하고 기대를 해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가 한 차례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이런 변동성이 조금은 줄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